장창창TV 남기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특별한 소망. 주말에 주간 청명 한식을 맞이해서 1박 2일을 함께하면서 후손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산을 찾아 시제를 모시고 추모의 뜻을 담아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주 3월 29일 동서인성연구소 주관 법무법인 한결 김진환 변호사의 강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언장을 잘 써놓아야 나 떠난 뒤 자식들이 안 싸워요. 이런 내용으로 쉽게 주제를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또 내가 남겨놓고 가야 할 나의 배우자, 병이나 장애가 있는 나의 자식이 있다면 또 나의 반려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커다란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합니다. 미리 결정하여 유언으로 남겨두어야 할 실현될 수 있는 과제랍니다. 조그마한 결심의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유산 상속이란 죽음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죽음의 모습은 기계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거나 치매로 사망한다. 삶은 본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 뒤에 드리워지는 가족 간의 불화와 싸움이 이어진다면 살아생전에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미리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난 특별히 분쟁이 될 정도의 큰 재산이 없는데 뭘. 그러나 요즘 상속 분쟁은 이혼 소송의 2배에 이른답니다.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에서 83%는 소송가액이 대부분 1억 원 이하의 소액의 다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보통 사람들, 서민들 사이로 깊이 이러한 상속에 관한 소송이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반증이죠. 왜 싸움으로 벌어지죠? 우리 애들은 형제간에 다투지 않고 알아서들 잘 하겠지요. 이런 생각 많은 부모들이 갖고 있죠. 부모의 마음은 마지막 떠나면서 자식들 누구에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않고 차라리 떠나겠다. 중환자실에서 아무 말 없이 치매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남은 형제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유언을 하지 않고 죽으면 상속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결정은 이렇게 크게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죠. 물려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경우 뭐가 있죠? 유언, 또 사전 증여의 방법이죠. 그렇지 않다면 물려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경우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죠. 형제 자매 간에. 그러나 그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까요? 법이 결정하는 경우 법정 상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법대로 하겠다. 마지막 단계는 소송과
재판에 의한 경우 유류분 소송이 대표적인 경우죠. 또한 판결에 의한 결정의 방법도 소송과 재판에 의한 경우에 상속에 관한 결정의 단계로 봅니다. 상식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과연 상속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직계 비속,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1순위가 되는 거죠. 2순위는 직계 존속, 아버지의 존속이 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3순위는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순위는 반계 혈족, 이제 사촌간 혈족에까지도 상속의 순위가 연계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순위입니다.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단 상속인이 없는 경우 1순위든 2순위든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항상 5할이 가산돼서 적용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1.5, 아들 1, 딸 1 이런 비율로 항상 배우자가 5할이 가산돼서 적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상속 비율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대로 이해하기. 재산의 상속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자칫 평생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판단해서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는 것, 빚이 과다한 경우 이런 포기를 하겠죠. 한정 승인, 상속은 받되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전적인 상속 포기는 아니죠. 자, 중요한 유류분 제도 잘 알고 또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본인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청구 제도인 겁니다. 즉 억울한 상속인을 구제하는 몫인데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모로부터 억울한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 그를 구제하는 방법은 마지막 선택이 유류분 청구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려하는 유언장 작성이란 어떤 유언을 말하는 것인지, 내 자식들만큼은 상속 재산의 분쟁이 없을 것이다. 단연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재산을 똑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생각했는데 상속 소송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 상속 분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의 씨앗은 상속인의 특별 수익의 불씨가 숨겨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게 유언장의 효력입니다. 소송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가족은 영원히 남남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죠. 흔한 예로 오빠는 해외 유학을 보내주고 대학을 나오고 또 반면에 나는 고등학교보다 가정 형편상 부모의 순종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에만 졸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 오빠가 그동안 해외 유학이나 대학 등록금의 이런 부분은 특별 수익의 지분이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동생 입장에서는 5대5의 비율이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유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표기를 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5대5의 똑같은 지분을 나누어 갖도록 해라. 이런 글이 남겨 있으면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유언에 이런 표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또 분쟁도 불씨가 담겨 있다. 또 이런 것이 요즘 소송의 많은 트렌드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흔히 일반적인 경우지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을 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해 두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좀 더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큰 유언의 경우에 그런 방법도 택한다고 합니다. 구수 증언에 의한 유언, 평소에 유언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 사망 직전에 유언을 통하고 남기고 싶었을 때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 구두로 말할 수 있는 유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필 증서의 유언의 방식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자필 증서의 방식이라는 것은 꼭 손으로 수기로 작성한 전문의 양식의 유언을 말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유언 내용은 무효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혹시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자필 증서에 유언을 할 때는 항상 유류분, 유류청구 제도에 의한 최소한의 몫은 또 특별 수익분, 부모가 고려해야 할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그런 거를 잘 참작해서 지분을 정해서 유언으로 남겨놓는 것이 남은 자식들에게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공정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공증이라고 한다. 민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1068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언의 조건과 기한, 부담, 조건부 유언이란 예를 들면 가업을 맡으면 유산을 너에게 주겠노라 했을 경우, 또 자녀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너에게 유산을 주겠노라 어떤 조건이죠. 또 요즘 출산이 어려운데 출산을 하게 되면 너에게 유산을 주겠노라 이런 약속이 조건부에 의한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 유언, 흔히 이런 경우는 일생 기한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매년 100만 원씩
유산으로 주겠노라.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유언이지요. 부담부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에게 매월 500만 원씩 주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너에게 넘기겠노라. 부담부 유언의 어떤 경우지요. 내 자녀에게 잘 돌봐주는 너에게 특별히 내가 아파트를 주겠노라. 어떤 이런 경우도 부담부 유언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유언은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유언 대용 신탁 제도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기고 가는 사람들 위한 나의 특별한 소망.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는 해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언장을 잘 써놓아야 나 떠난 뒤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에어로폰 준비된 노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